것 같습니다. 우리 약 3년 정도 전에 이제 꽃동네라는 시설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용기를 내어 나오신 분이 계세요. 최종훈이라는 분이신데 이제 꽃동네에서 탈시설해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의 꿈을 3년간 이어오셨던 분이 좀 지병으로 병마와 좀 투병을 하시다가 오늘 낮에 이제 안타깝게 좀 먼저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는 2014년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열심히 활동했었던 그리고 자립생활의 꿈을 꿨었던 최종훈님, 최종훈 동지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을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좀 묵념이라도 좀 하고 시작하면 좋겠는데 괜찮을까요? 네, 우리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일어서셔도 좋을 것 같고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저희가 여기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죽지 말자고 함께 하자고 함께 살자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이제 탈시설하고 자립생활을 꿈을 키우시던 최종훈 동지가 오늘 지병으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고요. 최종훈 동지가 좀 함께 하고자 했던 꿈을 좀 기억을 하고 더 열심히 투쟁하겠다라는 좀 결의를 좀 다지는 잠시 좀 묵념 같이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묵념. 예, 묵념 바로 하고 앉으실 수 있는 분은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힘차게 좀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2014년 마지막 날인데 사실 좀 많이 무거운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렸어요. 어제까지는 제가 사실 되게 기분이 좀 좋았거든요. 올 한 해 어쨌든 많이 힘들었지만 이렇게 좀 잘 마무리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저희가 지난번 방송 때 이제 이 자리에 저희 박원순 서울시장이 와서 잠깐 들렸었거든요. 같이 방송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랑 면담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장애인 이동권 관련돼서 뭔가 이제 모든 거를 좀 다루고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좀 세워보자 라는 좀 그런 면담 결과가 좀 좋은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좀 힘차게 어쨌든 한 해 마무리 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아니나 다를까 성북구청에서는 이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었거든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한 어떤 상담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성소수자 반대 어떤 혐오 세력들의 어떤 엄청난 압력에 의해서 성북구청에서 이거를 포기했어요. 최종적으로 오늘 이제 포기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또 하루 종일 또 거기서 농성하다 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요게 이제 어제 저희가 만났던 그분의 좀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서 하루 종일 좀 지난번에 이제 서울시민 인권원장을 만들 때 박원순 시장이 보였던 행보나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서 참 많이 좀 찝찝하고 마음이 좀 많이 상했었고요. 특히나 아유 고맙습니다. 드시면서 어쨌든 뭐 착잡한 건 착잡한 거고 드시는 걸 드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 또 특히나 아까 이제 초반에 우리가 묵념도 좀 했는데 함께 생활했던 동지죠. 최종훈 동지 아시죠? 양영희 회장님도 아시고 그죠? 이영숙 대표님도 아시죠? 최종훈 동지. 최종훈 동지가 3년 정도 전에 이제 꽃동네에서 나오셔서 이분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랑 그 책 있잖아요. 뭐지? 그게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 만가? 그 책 맞죠? 그거 맞나요? 맞아요. 그거 맞나?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광화문 광장에서 날씨 좋은 날 환하게 웃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 많이 좀 기억이 나는 좀 이런 그런 하루가 돼버렸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그냥 하여튼 뭐 그냥 좀 꾸리꾸리하게 연말을 좀 보내게 됐는데 하여튼 이렇게 좀 안타까운 소식이랑 좀 함께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새해에는 좀 좋은 소식들로 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와중에 지금 이거 뭐 하고 계신 건지 이게 무슨 게임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캔디 크러쉬? 네, 제가 잠깐 방해했습니다. 목표 점수 4만 점인데 지금 5,360점밖에 안 되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조금은 무거운 소식으로 이렇게 좀 광화문에 와라 13번째, 13번째 방송을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좀 힘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화문에 와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영입니다. 네, 많이 보셨죠? 그죠? 반갑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새해는 좋은 일 다 가득하시길 바라고 오늘은 특별히 어떤 유수의 언론사에서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카메라 큰 거 드시고 저기 계신 분이 MBC인가요? MBC는 저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디세요? JTBC인가봐요. JTBC? LHC
LHC? LHK인가요? LHK? LHK 방송에서 오늘 저희 광화문의 와라를 몰래 생중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생중계인가요? BBC. 생중계는 아니고요? 녹화방송? 네, 녹화방송 잘 해주시길 바라고 반갑습니다. 오늘 뭐 밖에 되게 시끌시끌해요, 그죠? 세월호 농성장에서도 이제 크게 송년 행사를 좀 준비한 것 같고, 대한문에서도 이제 그 쌍용차 동지들이 뭐 송년 행사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은근슬쩍 앞에 나와서 이렇게 좀 계셨는데 간단하게 좀 인사를 좀 하고 오늘 방송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마이크는 하나니까. 네, 돌아갑니다. 한국장애인자리사가타사업의 양입니다. 네, 강화문 농성 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영수입니다. 아유, 목소리가 쩌렁쩌렁하시고 이제 게임을 이제 접으셨고, 그죠? 다시 소개를 드리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의 이제 회장님, 우리 광화문의 와라의 회장님이 오신 건 처음이에요, 그죠? 맞아요. 노들야학에서 회장님 한번 오신 적 있나요? 학생회장님? 없죠? 시장님은 왔어요. 그렇죠. 없죠. 교장, 시장 다 왔지만 회장이 온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죠? 회장님이 오신 건 오늘 처음으로 이제 회장님을 모시게 됐고, 그리고 옆에 이제 그 쩌렁쩌렁하게 방금 인사를 해주신 분은 이제 뭐 두 분 다 마찬가지네요. 그죠? 동시에 이제 둘 다 이제 그 여기서 장애 등급제 부양 문제 폐지 공동행동의 공동행동이기 때문에 공동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 그죠? 이형숙 대표님 또 함께 오셨습니다. 네, 두 분 너무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간 좀 근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부터? 네, 장례 회장님부터. 그간의 좀 근황을 좀 소개해 주시죠. 궁금해하고 계세요, 팬들이. 근황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특별 없으세요? 1년 근황을 얘기하는 근황 건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한달 근황을 얘기하는 건지. 네. 일단 뭐 1년 근황이라고 얘기하면은 상반기에 병원에 입원해서 활동을 한 상태였 장단 준비한 거가 있겠고요. 하반기에는 뭐 별로 그렇게 크게 활동한 건 없었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광화문 농성장이 별로 신경을 못 쓴 게 가장 미안하고, 얼마 전에는 박경선 대표랑 다 같이 베트남 LPTF 다녀왔고요. 예. 그리고 연말 마무리하고 있고요. 예. 네, 이영숙 대표님도. 네, 저도 사실 강화문 농성장에 많이 참여를 못해서 정말 미안한데 11월, 12월은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많이 못 와서, 특히나 차차차 꼭 11월 말에 같이 가자 했는 약속을 못 지켜서 우리 공동행동 집행위원장한테 너무 미안한데, 건강 중요합니다. 우리 꼭 건강 챙기면서 활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하세요. 그 사이 영국 대표님은 김포센터 소장님 되셨잖아요. 예. 소장님, 소장님. 난 몰랐어요. 예. 그러면 안녕하세요. 우리 여기 케비 노조 분들이시죠, 그죠? SK 노조 분들이시구나. 네, 희망연대 우리 노조에 SK 동지들 지나가시는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2014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2015년에는 꼭 투쟁 승리할 수 있도록, 네, 한마디 좀 해주고 가세요. 저희 방송에 누가 오셔서 여기 메시지 좀 하나 남겨주고 가세요. 연대 메시지. 네, 간단, 잠깐 오세요. 앞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오셔서 간단하게 그 소개와 함께 좀 이렇게, 어떻게 저희 농성장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저희 농성장 자주 지나다니셨죠? 많이 보셨죠? 이렇게 간단한 소개와 함께 장애 등급제 부양 문제 폐지 공동행동에 드리는 연대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대 메시지. 박수 주세요. 저는 광주 서부에서 온 손원기라고 합니다. 제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농성장 좀 아세요? 뭐 하는 분인데? 아니요. 잘 모르시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새해 인사를 좀.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농성장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저희 리플렛 왕창 드리러 왔는데, 저희는 그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뭐 마찬가지죠.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지제도로부터 쫓겨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좀 찾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서 863일째 농성을 하고 있어요. 다음번에 오시면 좀 더 긴 시간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함께 힘 모아서 열심히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지 갑자기 까먹었는데 이 광화문에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실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예상을 좀 하시면 좋겠고 아유 안녕하세요. 또 방금 오셨네. 참 앞으로 좀 모셔볼게요. 앞으로 좀 나오세요. 네, 우리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활동하시는 명숙님. 네, 오늘 또 저희 농성장에 일부러 찾아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저희 광화문 공동행동에 남기는 그 송년 어떤 연대 메시지 좀 남겨주시고 소개와 함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운동 사랑방이라는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고요. 명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동원이 잘 되고 훈련이 잘 된 방청객 한호 너무나 좋네요. 예, 이런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또 한 해가 가고, 이제 또 3년째가 되네요. 그래서 마음이 좀 무겁고요. 그래서, 근데 여길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장애인 등급제가 문제고 또 활동 보조 24시간 보장이 얼마나 필요하고 보양 의무제가 사실은 기준이 이렇게 폐지돼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만큼 이제 장애인 활동가들이 되게 몸은 아프겠지만 또 알리는 그런 거점인 것 같아서 고맙고 미안하고 그러네요. 어쨌든 그래도 새로운 2015년 더 힘차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오늘 먹을 게 좀 많아요. 많이 좀 드시고 네 쉬엄쉬엄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두 분 이제 초대 손님들 근황을 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연대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네, 앉아 계셔도 되고요. 네, 편하게 앉아 계시면 돼요. 아무데나. 저희는 이 방송에 좀 미리 얘기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종이배도 접어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방송이 좀 되게 특별한 격식이 없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 날 저녁 6시에 여기서 이제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로 진행을 하는데 샌드위치도 드세요. 저희가 이제 그 방송 취지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정말로 광화문에 오셔야지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도 저희가 이제 꼭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그 파일을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는데 조회수가 지금 무려 제일 높은 게 몇 가지 갔어요? 한 50까지 조회수가 나왔죠 이제. 네, 이거는 정말 거의 혁명적인 조회수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저희가 이거를 올려서 이분들이 끝까지 보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이걸 누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통 한 5개씩은 누르는데 매번 이렇게 어쨌든 많죠. 뭐라고요? 50회가 되면은 더 많은. 그쵸. 시간이 갈수록 이제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네,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안 듣는다는 얘기고요. 하여튼 현장에 오셔야지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뒤에 계신 분들도 좀 자리에 앉아주시고 같이 해주세요. 네, 오늘도 되게 많이 오셨어요. 오늘은 연말이라고 해서 저기 위에 세월호 송년회 안 가시고 다 여기 오신 것 같아요. 한 400명 정도 와 계신데 저기 끝에 좀 자리 정리 좀 잘 해주세요. 이유진 동지가 김유진. 네, 자리 좀 정리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계속 딴 얘기 해가지고 두 분 근황을 좀 저희가 소개를 듣고 있었어요. 2014년에 어떤 한 해였는가 이제 개인적인 일들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분 다 엄청난 공통점이 하나 있네요. 2014년에 목 디스크로 수술하고 입원을 하셨고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봉화직염으로 입원을 하셔가지고 치료를 좀 받으셨었어요. 그래서 입원해서 병원에 있는 동안 활동도 좀 못하시고 좀 쉬시고 본의 아니게 좀 어떤 휴식 기간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좀 어떻게 그런 점들도 있기 때문에 좀 2014년에 대해서 두 분이 느끼는 좀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아까 제가 오늘 초반에 좀 얘기 드렸는데 아까 이제 이영숙 대표님도 그래서 아프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또 저희가 또 한 동지가 또 지병으로 이렇게 좀 돌아가신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지들에게 좀 올해에 있었던 일을 토대로 좀 새해 이렇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먼저 좀 얘기를 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영숙 대표님 먼저? 형님 먼저, 먼저. 누가 형이에요, 둘 중에? 여기가 형이에요? 효신 형이야? 알겠습니다. 여기가 형님이시니까 언니 먼저 하시는 걸로. 네. 올해 개인적으로는 이제 건강이 안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 이제 송국경정이나 박홍구정이나 화재로 우리 곁을 떠난 사건들이 연이어서 터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새해에는 물론 이제 아까 이영수 대표님이
아프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지만 아픈 것뿐만 아니라 옆에 함께 가는 동지들을 좀 챙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면 맨날 회의하고 이놈 회의주의자들 모여서 맨날 회의하고 맨날 투쟁 얘기하고 일 얘기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옆에 있는 동지들의 힘든 부분 그리고 개인적인 이런 것들을 좀 챙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보는 얼굴인데도 그 사람이 어떤 힘든 부분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고, 또 지금 거의 활동하시는 이제 전정현이나 당산동에 활동하시는 분들, 그다음 빛권사회연대 활동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4, 5년이 넘어가는 중견 활동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에 지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물론 양유처럼 우리 새내기 이쁜 활동가도 있고 다은처럼 귀여운 활동가도 있지만 많이 지쳐가는 활동가들이 있어서 명의는 원로잖아. 그래서 2015년에는 가만히 있어. 2015년에는 좀 옆에 있는 활동가들을 챙기고 좀 함께 다독거리고 개인사를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소망입니다. 네, 우리 양영희 회장님께서 참 좋은 얘기 했어요. 사실 옆에 챙기는 것도 저 또한 저도 내년대 소망이라면 정말 제가 올해 아파보니까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챙기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느꼈고, 또한 내가 힘들면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처럼 저는 양영 회장님 아니면 뭐 이렇게 동지들한테 얘기를 하는 편도 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 속에 있는 정말 힘든 부분은 얘기를 못 꺼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힘들 때 옆에 챙기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있다면 충분히 내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제가 아파가지고 소리쳐 우리 공연 못 갔었어요. 근데 페이북에 그 공연이 올라와 있더라, 영상이 올라와서 소리쳐 그 영상을 쭉 보는데, 저희가 매번 그 강화문 농성장에 영정사진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영정사진을 쭉 보면서 이제 12월 25일이니까 올해는 추석이 9월 이후로 이제 영정사진이 안 늘겠구나. 그래도 올해는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구나. 내년에 우리가 이제 설 차례를 지낼 때는 이 영정사진으로 이제 차례를 지내겠구나 하는 게 입이 방정이었어요. 바로 그 다음에 우리 정말로 우리 함께 했던 우리 박홍구 소장님이 그렇게 되고 나서는 너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1년에 몇 차례씩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정말 슬프고, 정말 이러다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장애인들이 동지들이 아마 여기를 쭉 그 영정사진이 늘어질 것 같다는 그런 무서움도 다가오더라서 그 전에 빨리 장애등록자 부양문제 폐지를 빨리 접고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투쟁을 가열차게 해야 되겠죠. 더욱더 올해도 엄청 빡세게 했지만은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한다면 조금이라도 좀 안 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집행위원장님이 접자고 하셨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폐지하고 접자, 폐지하고 접자고 하셨는데,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한 대로 이제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좀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면, 저희가 농성장에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2014년 올해는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농성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늘까지 그래도 괜찮겠죠, 그죠? 많이 섭섭하세요? 안 섭섭하시죠? 그만할까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하기로 했고, 두 분이 똑같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좀 아프지 말고 좀 힘들지 않는 2015년이 되면 좋겠다. 특히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광화문에 와라 할 때였을 거예요. 딱 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죠? 딱 지난주 오늘 이 시간쯤에 성탄 이브 날 이제 박홍구 동지가 그렇게 화재 사고로 이제 먼저 돌아가신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일주일 만에 오늘 또 우리가 최종훈 동지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아 도대체 참 이게 뭔가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기하신 대로 좀 힘들 때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도 이제 양녕 회장님 말씀대로 좀 서로 챙기면서 좀 함께 같이 살자고 하는 투쟁이니까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죠?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는 걸로. 너무 파격적인가요? 그래, 계속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할 얘기 다 한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그러면은 이 올해에 저희가 그 준비한 게 있어요. 2014년 네 가시는 걸 네. 아, 네네, 편하게 앉아 계실 텐데, 네. 불편하지 않으셔도 그 앞에도 앉으시고 싶은 분들 앉으셔도 되고 여기 앉으셔도 상관없어요. 뭐 편하게 앉으셔서 여기는 사실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빵도 좀 드시고 재밌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2014년에 우리가 어땠나 그 장애등급제 보행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에서 2014년 10가지 뉴스, 2014년 10대 뉴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셔야죠, 그죠? 네. 2014년 10대 뉴스를 선정을 했어요. 2014년에 광화문 공동행동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나,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여기 계신 독자, 애청자 여러분들과 이제 나눌 건데, 이제 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제 여기 두 분의 이야기 손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뉴스를 제가 한 가지씩 얘기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다 싶은 분이 먼저 이렇게 나 이렇게 손 드시면 돼요. 저요, 뭐 여기요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2014년 10대 뉴스 첫 번째. 아니 뭐 얘기를 한 다음에 해야죠. 이렇게 첫 번째 뭐다, 연습이에요. 연습. 첫 번째, 오늘 커피가 참 맛있다. 그래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아무나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꼭 두 분이 이야기 손님이긴 하지만 네, 거기 얘기해 주세요. 오늘 커피가 왜 맛있어요? 이거는 노들야학에서 그 4시 반부터 네. 그 커피를 내려서? 한 방울 내린 정말요? 드립 커피예요. 한 방울 한 방울씩 내린 드립 커피. 핸드드립 보통 제가 알기로 드립은 한 방울씩 안 떨어지고 좀 쭉쭉 떨어지는데, 쫄쫄쫄 내린 핸드. 알겠습니다. 졸졸졸 내린 핸드 드립 커피였기 때문에 맛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죠? 두 분. 그래서 총 10가지 뉴스가 있으니까 이 10가지 뉴스를 좀 같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2014년 광화문 농성장, 광화문 공동행동의 첫 번째 뉴스. 뭐냐면요. 첫 번째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농성장의 그 물리적인 그 영어로 말하면 하드웨어라고 하죠. 그죠? 물리적인 환경이 대단히 달라진 게 있어요. 그죠? 뭘까요? 네. 이게 아니었는데? 잠깐만 있어봐. 어떻게 진행하는 거지?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농성장 리뉴얼이라고 하죠. 그죠? 농성장 뭐라고 그래야 돼? 재개장. 그렇죠? 농성장 재개장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영숙 대표님이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성장 리뉴얼, 이게 10대 뉴스 첫 번째로 올라왔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제일 중요했던 것은 우편물이 이제 택배 기사님이 왔는데 청망 농성장으로 배달이 왔대. 근데 왔는데 보내신 분한테 연락 오기를 광화문 지하역상에 천막이 없더라. 천막이 없더라. 정말이에요. 천막이 없더라. 그래서 아니다, 거기 있다. 그랬더니 다시 오더니 이게 천막이냐, 집이지. 그렇게 있었습니다. 예. 정말이에요, 정말? 정말이에요, 정말. 처음 듣는 얘기예요. 통이 올려오세요. 전자레인지 통이 올려오세요. 그런 일이 정말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천막이라고 하지만은 밖에서 볼 때는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하나 지었다. 예. 이 가정에 대해서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우리 봄에 이제 2년 이상 되다 보니까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천막이 거기다 소실됐죠. 그리고 그 먼지와 그 다음에는 우리 장애인 우리 동지들이 와서 하룻밤이라도 기거한다든가 좀 낮에 선전전 할 때도 되게 열악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가 어디에 후원 받았죠? 네, 로맨스 쪽에 이거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에 또 유명하신 또 우리 화가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기획으로 해가지고 예, 한 3개월여에 우리가 기획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기억으로는 이상용 동지가 와서 하루 만에 뚝딱 했지만은 천장에 그 전구도 가릴 수 있고 우리 지금 현재는 커튼도 있어서 아주 아늑하게 불빛에 지하철역의 불빛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만들었고 특히나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 지역 정도지는 여기서 함께 농성하는 동지들이 되게 쾌적하다. 옛날의 천막보다는 너무나 쾌적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앞으로 여기에 우리가 진짜 조금 전에 이제 드립커피 낸 것처럼 카페도 하나 만들고 쉼을 할 수 있는 것. 특히나 저희 이번 세월호 농성장이 강화문 직상에 있을 때 우리 지하에 와서 사실은 의료 진료도 받았어요. 그만큼 우리 강화문 농성장, 천막 농성장이 쾌적해졌다. 예, 맞습니다. 아이고, 박수 한번 주세요. 농성장 리뉴얼이 첫 번째 소식인데, 저는 아까 그 주소 택배 기사님께서 이렇게 천막이 없는데요? 이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 주소도 있잖아요. 주소도 이제 해서 우편물도 보내고 받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또 반가운 분 오셨네. 한마디 또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만. 우리 이제 최영기 동지도 광화문 농성장에 드리는 송년 메시지 한마디 좀 남겨주세요. 그냥 거기서 카메라 한번 돌려주셔도 될 것 같아. 네. 요 앞에서 송년 메시지. 메시지요? 송년 메시지 소개와 함께 좀. 예, 저는 정신이 없네요. 저는 최인기라는 사람이에요. 반갑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방송에 나가고 있어요? 네네. 진작에 말씀하시지. 귤을 먹어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되는지. 올해 다들 고생 많이 하셨죠? 특히 장애인 여러분들께서는 장례식 치르시느라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서 떳떳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고 또 제가 이야기하는데 떠들지 마시고요. 기분이 살짝 나빠지는데 내년에도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왜 떠드셨어요? 기분 나쁘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빈민해방 실천연대에서 이렇게 좀 함께 송년 메시지를 남겨주셨고요. 그 농성장 리뉴얼 얘기하다 말았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 이게 사실 그런 과정이 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2012년 8월 달에는 그냥 돗자리 깔고 이렇게 거의 누워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후보 와서 토론회 한다고 할 때 대통령 후보가 오는데 여기 좀 천막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얼렁뚱땅 천막을 쳤다가 이제 그 자리 잡은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쭉 지나오는 과정들에서 이제 올해 초에 그 로맨스 조라는 분과 그분이 활동하신 이제 별거 아니다라는 어떤 그 인테리어 활동가 그룹에서 농성장, 광화문 농성장을 좀 리뉴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또 이제 막 드러내놓고 하면 또 그러니까 천막 안에서 미리 뚝딱뚝딱 해가지고 이제 책장이랑 벽이랑 이렇게 다 세워놓고 다 완성된 다음에 이렇게 천막을 이렇게 훅 걷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탄생했죠, 그죠? 그래서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천막 안에 들어와 본 분들은 깜짝 놀라세요. 이게 도대체 뭐냐? 네, 집이다, 진짜 집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장애 등급제 보행금 이제 폐지되면은 좀 다른 연대 단위에 권리금 조금만 받고 양도하는 걸로 이렇게 괜찮아요? 문패달아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문패달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10대 뉴스 첫 번째 농성장 리뉴얼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장애 등급제 보행금 문제 폐지 공동행동이 그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그 매해 수상하는 고 이돈명 변호사님을 기리면서 이렇게 시상하는 이돈명 인권상을 수상을 했어요. 올해 초에 한참 된 일인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게 이 상 자체도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인권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한 단위만 탈 수 있는 상이거든요. 여태까지 이 상을 받은 단위가 심사가 수백 단위가 올라가는데 여태까지 상을 받은 단위는 딱 3단위밖에 없어요. 3단위. 정말 수백 단위. 인권운동 사람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제목이 인권운동 사람망인데도 못 받았어요. 근데 장애 등급제 부행문제 폐지 공동행동이 받았죠. 이게 3회라서 3명만 있는 것 같잖아요. 3회 나오면은. 하여튼 수백 어떤 인권운동 활동하는 데 중에 이제 우리까지 딱 3군데만 받은 엄청난 상입니다. 너무 영광으로 알고, 그리고 상금도 사실 좀 쏠쏠해서 우리가 열심히 투쟁하는 투쟁기금으로 잘 활용을 했다는 이런 좀 소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요거는 뭐 누가 또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사건입니다. 올 초에 있었죠, 그죠? 올해 초에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송파 세 모녀의 그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시작된 광화문 공동행동에서 진행한 분홍 종이배 접기 행동. 요것이 광화문 공동행동의 10대 뉴스 세 번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그 양영희 회장님이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내가 활동은 전혀 안 했는데 에피소드가 없어요. 이번에 계실 때인가요? 아 그런가요? 아 맞네, 이번에 계실 때니까. 그러면 이 송파 세모녀와 분홍 종이배에 대해서 누구? 오, 네네, 좋아요. 누가 좀 얘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소개를. 성철이 해주래, 성철이? 아 그러네요, 네. 아 그때 활동 안 할 때구나. 그래요? 네, 명희가 이때 네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는 걸로. 네. 10대 뉴스 세 번째로 선정된 것이 이제 송파 세모녀와 그 분홍종이배 접기입니다. 네, 저희 광화문 공동행동의 원로 그룹이죠. 원로 그룹 중에 한 분이 이제 한명희 동지로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올해 초에 있었던 송파 세모녀가 그 이제 월세값만을 남겨놓고선 어쨌든 자살을 택했던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좀 더 이상 이 가난이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함께 좀 알리고자 분홍종이배 접기를 그때부터 이제 시작했고요. 사실은 처음에 학을 접으려고 했다가 사람들하고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학은 너무 어렵지 않냐, 이 과정에서 정말 분홍종이배로 바뀐 그 과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얘기를 사람들끼리 하다가 빈곤과 이제 절망의 바다에 우리의 분홍 종이배를 띄우자 이렇게 해서 얘기가 시작된 거고, 그리고 저희 그 제작해주신 분홍 종이배 업체 쪽에서 그 세월호 농성장 노랑 종이배도 같이 담당하신 청송 DM이라는 업체예요. 그래서 그 이런 사안이 있다는 걸 알고 굉장히 되게 빠르게 배송이나 이런 걸 또 해주시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뒷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종이배 되게 잘 접으신다고 제가 이거. 네, 종이배. 네, 송이배. 이거 너무 지난하기 때문에 너무 길고 지난하니까 그거는 예전에 무대에서 한번 했다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대를 했는데 청각장애인분들 그 수화통역사분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접다가 이것저것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뭔가 접고 지시대명사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잘 접으시는 걸로. 네, 되게 잘 접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의 이제 종이배 접는 것만 해서 영상을 좀 찍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송파 세모녀 사건을 시작으로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좀 목숨을 잃는 일이 없어야겠다. 그래서 절망과 무슨 바다죠? 하여튼 뭐 써 있었는데 여튼 그 절망과 무슨 바다요? 빈곤과 절망의 바다. 나 오늘 뭐죠? 그 신체 검사 받고 왔는데 그 건강검진? 근데 눈이 많이 나쁘더라고. 뭐라고요? 무슨 빈곤과 절망의 바다 저기 있네요. 미안해. 화내지 마시고. 빈곤과 절망의 바다에 이제 분홍 종이배를 띄우자라고 해서 이제 올해 초부터 이 활동을 시작을 했고, 많은 종이배들이 좀 접어져서 아직도 좀 접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송파 세모녀 사건을 해결한다고 하면서 이제 한 해 동안 그래서 국회에서도 좀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뭐 세모녀법이라는 것들 이름으로 막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됐는데, 사실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됐죠, 그죠? 속칭 세모녀법, 그래서 기초법 개정이 좀 됐는데, 이 법으로는 사실 뭐 너무 참 안타깝게도 어이없게도 실제 송파 세모녀는 세모녀법으로도 전혀 이렇게 좀 구제될 수 없는 이런 구조다라는 것이 또 안타깝고 더 분노스러운 좀 상황임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뉴스, 오늘 방송이 되게 길어지겠네. 세 번째 뉴스는 송파 세모녀와 분홍 종이배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네 번째 뉴스로 가볼게요.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시간 순서대로 돼 있는 거예요. 올해 초에 농성장 리뉴얼, 이돈명 인권상 수상, 그리고 그 다음에 송파 세모녀와 분홍 종이배까지 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 뉴스. 네, 정확합니다. 빙동댕, 빙고, 딩동댕입니다. 네, 송국현과 오지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슷한 시기였죠, 그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하루 만에 우리는 이제 또 다시 이제 좀 기억해야 될 죽음을 이제 좀 마주치게 됐고요. 송국현 그리고 오지석
이라는 이름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 우리 양영희 회장님이 좀 간단하게 좀 우리 독자들에게 소개를 해주시는 걸로. 아, 이번에 계실 때였어요? 아, 그래도 좀 네. 오늘은 미모 담당. 오늘은 미모 담당. 아, 저기 성국형 동지 같은 경우는 주첩장애와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성동 달대한테다 체험해서 거주를 하셨어요. 그런데 성국형 동지는 자기 등급 상급이라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계시다 이제 화재사고로 이제 들어가셨고요. 의석 동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호흡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 주무실 때 호흡기를 착용해야 되는데 그때 호흡기가 빠지면 이제 호흡이 정지되는 상황,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예 그래서 이 호흡기가 빠질 때 누군가 옆에서 호흡기를 꽂아줘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24시간 활동보조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자다가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장애 등급제 폐지에 가장 그 피해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얘기하실게요. 예, 얘기. 네, 제가 아까 사실 성북구청 우리 또 다녀왔지만 이제 성국현 동지의 죽음은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저희가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화재가 발생하기 3일 전에 분명히 영림사센터 가서 분명히 우리가 내용을 전달했고 그거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방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었고 아까 성북구청에서도 우리가 구청장 만나면서 얘기했던 게 쉼터 하나 만드는 것이 이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인데 빛을 하나 주는 건데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안 돼서 만약 이후에 똑같이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당신 책임질 거냐 그렇게 좀 문제되기도 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저희한테는 더 안타까웠던 것 같고 이때가 저희는 사실 4.10 기간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송국현 동지가 화재로 그렇게 한 뒤로 저희는 아마 한 달간은 아마 정말 정신없이 제가 나중에 기억한 뒤로는 장례식장, 농성장 우리 마지막 가서는 저 인권위원회 또 거기에도 또 우리 이게 있었죠. 그 세 개를 하면서 정말로 진짜 눈꽃 틀 수도 없었던 우리 양영 회장님은 병원에 계셨지만은 우리 동지들은 마음이구나 지금 3교대로 했었을 때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엄청난 일을 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또 우리가 그 반포 우리 문영표 장관 집 앞에도 우리가 천막을 천막 농사 하려을 때까지 했으면 우리가 4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쵸? 지금에서 보면은 그걸 했었어야 했는데 안 했던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 4월 5월을 너무 빡세게 정말 빡세게 지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국현 동지하고 에피소드가 있어요. 불나기 3일 전에 저 성동 활동하느라고 문병을 했었어요. 성국현 동지가. 그래서 닭이랑 수박이랑 사서 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성동에 정동원 사무국장님하고 김미정 활동가하고 같이 왔었는데 성국현 동지한테 예쁜 여자 소개시켜준다고 꼬셔갖고 왔대요. 그래갖고 옷도 좋은 거 차려입고 그래갖고 왔는데 속였다고 화내고 막 그래서 그래갖고 한참 재밌게 얘기 나누다 간 생각이 떠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두 분들이 얘기해 주신 대로 그 송국현 동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죠, 사실. 그죠? 화재가 있기 전에 3일 전에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라, 이분에게 어떤 활동 보전에 이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들이 좀 안 받아들여지면서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오지석 동지 역시 마찬가지로 활동보조가 24시간 있었더라면은 이런 사고가 아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좀 많이 또 듭니다. 올 한 해 동안 아까 이영숙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한 달 동안 장례식장에서 이제 장례 투쟁을 진행을 했었죠, 그죠? 네, 한 달 동안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들에 뭐 많은 성과들이 좀 있을 뻔했는데 사실 이게 좀 뭐 결과적으로는 큰 성과를 저희가 뭐 어쨌든 좀 많이 좀 이렇게 마무리 잘 못한 이런 아쉬운 점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새로 오신 분이세요? 이게 신입학생이 아니라 네. 네? 방송 사고를 냈어요? 아, 늦게 괜찮아요. 우리 늦게 오는 걸 뭐 사고도 아닙니다. 괜찮고 먼저 가도 괜찮아요. 심지어 먼저 가도 괜찮으니까. 그 늦게 오신 분 계신데 이렇게 세 분이 사실 모이기가 되게 어려운 분들이세요. 이 세 분이 여기서 그 광화문 공동행동의 공동 집행위원장이거든요. 근데 정말 집행을 아무것도 안 해. 세 분이서 이렇게 집행위원장인데 뭐 집행을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세 분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참 큰 힘이 되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큰 힘이 되고 이렇게 좀 큰 뭐 하여튼 그런 게 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신년 메시지라도 좀. 여튼 그래서 지금 오셨으니까 우리 또 박경석 공동집행위원장도 오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송국현과 오지석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투쟁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뭐 좀 뭔가 좀 얘기된 과정들이 좀 있었잖아요. 요게 지금 어떻게 결과가 좀 됐나 14년에 요거를 좀 짧게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셨으니까 짧게. 네. 아무튼 송국현 동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등급제 폐지가 핵심인데, 그래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1급, 2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풀어라 이건데요. 아무튼 올해까지 풀기로 3급까지 풀기로 약속을 했는데 손가락 끌고 약속했는데 그건 안 지켜졌지만은 결국은 내년도 6월까지는 풀겠다라고 아마 예산도 확보 이번에 해서 통과됐고요. 그리고 오지석과 관련된 건 활동보조 24시간 문제입니다. 이거는 복지부는 여전히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입니다. 안 하겠다라고 하면 속이라도 시원하죠. 그럼 두들기 패면 되는데 계속 검토 연구 중이래요. 그래서 최근에는 장애인 개발원에서 연구했던 이 용역조차도 발표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과장한테. 야, 왜 그거 발표 안 했냐? 그랬더니 아이고 대표님 다 하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뭘 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발표하죠. 그러잖아요. 그래, 맞습니다. 이거 활동보조 24시간 관련된 내년도 예산은 확보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활동보조 24시간에 이 급여량을 확보하는 거에 투쟁이 남아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는 뭐 조금 이제 투쟁의 희망의 근거들을 삼을 수 있는 거는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100명에 대해서 활동보조 24시간을 제공하겠다라고 이미 지자체에서 이제 제도적으로 시작하니까 이거를 미끼로 해서 중앙정부를 연락에 치는 방법이 있겠죠. 왜냐하면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도화될 때 먼저 서울시에서 제도화시키고 그 다음에 지방 막 치면서 중앙정부를 굴복시켰으니까 일단 활동보조 서비스의 24시간 문제는 서울시를 이제 굴복시켰으니까 100명이라도 다음에 지방 치면서 이 내년도 2015년도 한 말 때쯤 예산 싸움 할 때 한 방 꺾어버리는 총투쟁으로 가자. 좋지 않습니까? 민주노총도 총파업이니까 하니까 사회적 연대를 확장해서 우리는 총투쟁과 총파업이 맞장서서 아니 아직 지금 결대 짧아. 잠깐만 조금 야, 이 마지막에 이거 지금 잘하려고 하는데 총파업과 총투쟁을 연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이 중간에 이것들을 꺾어버리고 레임덕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승리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쟁!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5번 10개 천천히 하시죠. 예, 예. 또 하나는 뭐 제가 송국현 아이고 이거 웃으셔야 될 게 아닌데요. 제가 좀 늦었습니다. 방송 사고는 아닌데 여기는 사고가 없는데 아무튼 사고는 아닌데요. 그래서 이 솔드에서 오늘 또 우리 최정훈 노동자 학생이 했군요. 그래서 아무튼 그 좀 시작거리 한다 좀 늦었는데 아무튼 이 송국현이하고 최정훈하고 그 꽃동네 동기래요. 그래서 문자가 왔는데
둘이가 오늘 이 신년 2014년도 이 지나가는 31일 날 하늘나라에서 둘이 만나서 열심히 이제 노가리 까겠다라고. 아 그러셨어요? 네. 아니 뭐 내가 이야기하면 다 피나. 감사합니다. 예, 그 말씀해주신 대로 어쨌든 송국현 동지, 오지석 동지의 죽음 이후에 투쟁으로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뭐 조금씩 진전되고 있지만 이게 꼭 이렇게 누가 또 죽어야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속상하고요. 죽기 전에 됐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열심히 투쟁하세요. 저 아시겠죠? 이봐. 뭐 하세요 지금 또? 캔디 크러쉬 하고 계신가? 뭐 하여튼 네, 그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동안 뒤에 한 50명 정도 갔어요 지금 한 이제 한 350분 정도밖에 안 남으셨는데 그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진행할게요. 그래요 얘기해 주신 대로 여기까지 해서 10대 뉴스 중에 4가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첫 번째 농성장 리뉴얼 리모델링, 두 번째 이돈명 인권상 수상, 세 번째 송파 세모녀와 분홍종입의 접기 행동, 네 번째 송국현과 오지석 그리고 그 투쟁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뭘까요? 경아! 어떻게 하셨죠? 이거 적혀 있는. 아, 네, 대본을 보셨구나. 대본을 보셨으니까. 다섯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한동안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막 뜨겁게 들썩들썩 했었죠, 그죠? 네,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제 한국을 찾았어요, 그죠? 되게 뭐, 교황의 방문 자체가 이제 한 20년 넘게 이렇게 뭐 만에 이루어진 일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좀 뭔가 대단히 좀 뭐 진보적인 어떤 행보를 좀 보이고, 가난한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되게 많이 기대를 했었죠, 그죠? 하지만 이제 거의 유일하게 이제 이분의 그 방문에 방 안에 좀 딴지 거는 조직이 있었으니 이제 거기가 이제 여기였던 거죠, 그죠? 좋은 일인가요? 네.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한번 누구를 좀 모셔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가만있어 봐. 한번 나와보실게요. 이전 우리 초대가 소개해야 돼. 그니까요. 아니요, 이거 얘기하고. 여기서 교황 방문의 얘기를 좀 할 때, 그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황 방문을 교황이 이제 꽃동네를 갔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저지하기 위한 활동들을 했는데, 그 투쟁 과정에 대해서, 왜 그런 걸 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때 이 행사를 할 때 교황이 나타났었어요, 실제로. 생각나죠, 그죠? 네네네. 교황이 직접 이제 명동에 가서 교황이 막 이렇게 손을 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악수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교황님 역할을 하셨던 분을 모셔서 직접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좀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성철님네, 성철. 여기 계신 활동인데, 네. 당시 교황 역할을 했던 성철님을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괜찮아요.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걸로, 네.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왜 그런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와 함께 얘기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핑곤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고 광화문 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성철입니다. 당시에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냥 명동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뭘 갑자기 씌우더라고요. 뭘 씌워서 뭘 씌워서 갑자기 뒤로 걸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게 교황님 교황님 그 판넬 그 사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그렇게 투쟁을 했던 이유는 이제 교황님께서 꽃동네를 방문하신다는 그 일정 사항에 있었어서 꽃동네를 가지 말고 이제 저희와 만나라, 자립생활을 외치고 있는 저희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뭐 교황님이 이번에 되게 막 진보적이고 좀 그러신 분이잖아요. 굉장히 좀 이렇게 오실 때 어디 뭐 가실 때마다 굉장히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화제되고 이슈되는 진보적인 분께서 꽃동네 시설에 가는 것 자체로서 어쩌면 이제 시설의 정당성을 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시설에 가시지 말고 이 광화문 농성장에 오셔달라고 그렇게 투쟁을 했습니다. 뭐 결국에는 꽃동네에 가셨고요. 뭐 근데 그래도 많이 기사도 많이 나고 이슈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그때 교황님을 이렇게 업고 있으니까 막 그 신도분들이 막 와서 막 뭐라 그랬지? 뭐 교황님 뭐 이게 무슨 신성모독 행위냐? 막 이러면서 명동에서
막 퍼포먼스를 하는데 네, 막 그렇게 막 해가지고 왜 이렇게 부장하게 얘기해주는데? 네, 그래서 예, 굉장히 명동에서 재밌게 투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 맞아요. 그때 그 되게 좀 뭐 유쾌한 투쟁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교황님이 온다 그래서 교황이 막 명동을 막 걸어가니까 이제 그러니까 수녀님이 막 손도 막 흔들고 막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그 교황이 꽃동네 방문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대규모 시설에 가서 이렇게 좀 뭔가 합리화하는 것처럼 막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자체가 자립생활을 염원하는 수많은 그 장인 활동가들 뭐 특히나 뭐 꽃동네에서 나온 분들도 많잖아요. 송국현 뭐 최종원 뭐 등등 많은데 잠깐 기다려요. 뭐 그래도 많았는데 그런 거에 이제 찬물을 꼈는 거였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했고 뭐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투쟁들을 했었죠. 뭐 실제 이제 꽃동네 생활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좀 기다리라니까. 그래서 꽃동네 생활했던 분들도 나오셔가지고 같이 당사자분들이 이렇게 뭐 피켓 들고 투쟁도 하시고 뭐 일부는 이제 명동 성당에 막 쳐들어가는 막 이런 일들도 막 우리 있는데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진짜 박 대표님이 진짜 분노를 많이 하셨나봐요. 교황님이 꽃동네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많이 하셔. 얼마나 분노가 치올랐으면 프란치스코 교황을 프란차일드 교황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 무슨 프랜차이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할 말씀. 프란차이즈 교황님께서 네, 우리 그 프랜차이즈 교황이라도 꼭 여기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 오셨었어요, 그죠?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교황 방문과 요거에 관련된 꽃동네 방문 저지 투쟁이 이제 또 우리 한 8월달, 7월달에 좀 뜨겁게 광화문 공동행동을 달구었던 투쟁 중에 하나였네요. 아, 이렇게 5개를 봤어요. 5개 어떠세요? 막 올해 한 해가 생각이 막 많이 나세요? 그죠? 좀 열심히 살았던 것 같네요, 그죠? 병원 가셨어요? 어디 병원? 아이 그건 뭐 병원 간 건 뭐 뉴스도 아니지만 이렇게 하여튼 뭐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즈음에 이제 초대 가수를 한 분 또 모시고 노래를 한 곡 좀 듣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좀 그 시작하면서 어깨꿈 말고 시작하면서 이제 안타까운 소식들로 좀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힘차게 좀 방송하는 걸로 해서 초대 가수를 한 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여기가 아니면 보기 힘든 분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엄청난 출연 제의가 많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응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오늘 광화문 공동행동 광화문에 와라 13회 초대 가수 성철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요, 오늘은 MR을 준비했어요. 맨날 무반주로 하니까 너무 이렇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MR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이제 민중가요를 찾기가 힘들어서 가요를 준비해왔어요. 가요 괜찮으시죠? 네, 잠시만요. 민중가요 MR이 구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혹시 있으신 분, 좀 모아놓은 거 있으신 분들은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이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신인 가수라고 그래. 네. 그 김건모 서울의 달을 네 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서 해야 돼요. 프로 가수는 아니야, 그지? 네, 프로는 아니고요. 여기서만 항상 부르고 있는 우정 가수.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저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운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텅 빈 방 안에 누워 이 생각처럼 생각해 기나긴 한숨 담배 연기 또 하루가 지나고 하나
되는 게 없고 사람도 떠나가버리고 술잔에 비친 저 하늘의 달과 한 잔 주거니 받거니 이 밤이 가는구나.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운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네, 모두 네 올해 너무 많이 수고들 하셨어요. 오늘 어제 농성은 오늘로 접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다들 푹 쉬시고요. 유진은 자기로 했어요. 유진 잘 자고요. 네, 새해 다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열심히 내년에도 같이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비가 내리면 구름에 네 모습이 가려 어두운 거리 더 쓸쓸해지네. 텅 빈 네 거리 오늘도 혼자서 걸어가네.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운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운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슬픈 추억 안고 사는구나. 텅 빈 가슴 안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안 끝난 거야? 한국. 그래? 한국 죄송합니다. 예. 그럼 이거는 무반주로 해도 될까요? 무반주로? 얘는 그게 없어요. 얘는 네, 여기서 그러니까 오늘 처음으로 MR을 틀고 여기서 했네요. 근데 이게 이번에는 그래요. 그죠? 그 반주가 있으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좀 헌정곡을 좀 할까요? 헌정곡을 이게 헌정곡 좋아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그 항상 부르시는 곡이 있어요. 어깨꿈께서. 네. 왜 또 그래요? 자기가 부르면 그러면 그러면 마이크를 너무 그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그래요? 네. 그럼 삐지신 것 같은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무반주로 무반주 또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난 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2절을 넘길까요? 네. 나 괴롭혀. 2절을 가사가 있어요.
안 보여. 아, 지가 안 보여. 다음은 저 푸르른 자유의 쭉 대사가 나는 끌려가던 피 묻은 동지의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짓들리는 노염이 신새벽에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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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만만 만세 야 목을 너무 높이 잡았다 나 이렇게 알았어. 네. 네네. 정상훈 같은 경우는 노래를 항상 보면 못하는데 정상이 자기가 가사를 모르셨다가 이제 알아들으셨다고. 네. 박경성님은 어깨꿈님은 항상 이제 사투리로 억양이 있어가지고 이제 정확한 가사 전달이 안 됐다고. 함께 해주신 우리 초대 가수 성철 그리고 어깨꿈에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아니 정말 너무 좋으네요. 노래도 하고 어깨꿈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마이크를 넘겨주셔가지고 중간에 되게 듀엣으로 가지 마세요. 손해입니다. 가지 마시고 아이고 오늘 좀 특집으로 연말 송년 특집으로 장애등급제 고양이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공식 라디오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광화문에 와라 13번째 13번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시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장애등급제 고양이무제가 폐지돼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고요. 오늘까지 이 자리에서 863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화문 공동행동 10대 뉴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첫 번째 농성장 리뉴얼, 두 번째 이돈명 인권상 수상, 세 번째 송파 세모녀 분홍종이배 접기 행동, 그리고 네 번째 송국현과 오지석, 그리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황 방문, 꽃동네 방문 저지투쟁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그 여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남았는데요.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 소식은 뭘까요? 여섯 번째. 맞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제 내일이 되면 우리가 햇수로 이 자리에서 농성을 한 지 4년째가 되고요. 그죠? 올해 8월 달에 우리가 농성 2주년, 만 2년을 맞이했었죠. 그죠? 농성 2주년을 맞아서 대단히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성 2주년 관련된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농성 2주년 관련해서? 양정희 소장님, 알겠습니다. 네. 좀 볼만한 동영상 뭐 있나 보고 광화문에 와라 치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농성 2주년? 예, 농성 2주년에 두 번의 겨울과 두 번의 여름이 지났고요. 그죠? 예, 그리고 많은 동지들이 곁을 떠났고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거는 별로 우리에게 도움되는 성과는 별로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그런 열심히 투쟁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장애등급제나 부양무제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의 얘기에 들어주기만 했지 어떤 노력이나 성과들이 별로 많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농성하면서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제 햇수로 3년 4년 돼가잖아요. 생각나는 게 있는데 마리씨가 된다고 1주년 때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우리 5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표한테 가지고 4분의 1 됐으니까 이번에 4분의 3 마저 하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5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진행해요.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예 할 얘기 없어요. 괜찮아요. 할 얘기 없고. 농성 2주년 우리 양영희 집행위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2년 동안 뭐 어렵지만 힘차게 싸워왔고 더 열심히 싸울 것을 이제 결의를 하는 자리들이었고, 뭐 성과가 뭐 생각할 때 많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2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고 2년 넘게 지금까지, 그죠?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 장애 등급제 부양금제가 폐지될 때까지는 이 자리를 지키는 거죠? 네. 맞죠, 그죠? 아니요, 폐지되면 안 지킵니다. 폐지되면 안 하고 폐지되면 안 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어쨌든 폐지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예정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올해 8월 달에는 농성 2주년을 맞이해서 되게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렸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공동행동 단위들이 전체 모여서 총회 형식의 어떤 부글부글 결심대회 이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어떤 농성 우리와 뭐 어떤 박근혜 정부와 함께 저희가 공식적인 어떤 비정상회담도 좀 진행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 기간 동안 공동행동 단위가 대단히 많이 확대가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186개 정도 단위로 시작을 했는데 2주년 투쟁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한 225개 단위로 되게 많이 들었죠, 그죠? 한 40여 개 정도 되는 단위들이 더 확대됐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처음으로 뭐 집행부들도 확대가 되고, 그리고 공동행동 투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등급제 부양금제 폐지될 때까지 CMS 후원을 하시겠다는 분들도 대단히 많이 늘어나서 뭐 희한하게 여기가 뭔가 하나의 어떤 그런 정말 훌륭한 거점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농성 2주년 투쟁을 좀 힘차게 잘 진행을 했던 것이 올해 10대 뉴스 중에 6번째입니다. 박수 주세요. 자, 7번째입니다. 7번째. 자, 7번째는 또 뭘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그냥 제가 빨리빨리 읽을게요. 시간도 많이 드셨으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광화문에 와라.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뭔가 광화문 농성장을 상징할 수 있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해서 얼렁뚱땅 시작을 했는데 이게 벌써 13번을 맞이했습니다. 그쵸? 3달 가까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죠? 여기도 지금,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조회수는 진짜 거의 뭐 이제 하여튼 장애 등급제 치면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장애 등급제를 쳤을 때 다른 거 치면 안 되고 장애 등급제 딱 치면은 탑이에요, 탑. 광화문에 와라를 검색어로 쳤을 때는 1등이에요, 1등 지금. 맞아요, 진짜. 광화문에 와라를 딱 쳤을 때 우리 프로그램보다 더 조회수가 높은 건 없어요. 진짜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틈엔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말 1등 방송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성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곳이 아니어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냈다는 게 큰 뉴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은 또 이제 또 소개를 또 해야 되겠는데 8번째 뉴스로 넘어가서 이것도 누가 또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8번째 뉴스입니다. 광화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나서 올해는 특히나 우리 농성장 주변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유들로 함께 살자는 목소리를 내면서 농성을 또 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이웃 농성장들이 생겨났다. 이웃 농성장들과의 어떤 연대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뉴스로 이렇게 8번째 뉴스로 돼 있는데 이거는 누가 좀 소개해 주실래요? 교수님이 하자, 그냥 교수님이. 네. 감사합니다. 이 마이크를 주셔서.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 문제가 이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눈물을 질질 짜면서까지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결론은 잘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원래 KBS 보도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청와대 가가지고 또 하다가 이게 광화문 광장에도 이렇게 농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고 오늘 밤에 또 이 만개 송년회 문화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고 다 그쪽으로 가요. 예. 그리고 CNN이라고 이 비정규직 방송 문제가 저기 바로 있었는데 뉴스 보니까 오늘 타결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내가 잘 모르지만 타결의 이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아무튼 투쟁해서
이 협상을 해서 타결됐다니 참 기쁩니다. 결칠린이 이런 겁니다. 투쟁하면 승리한다. 끝. 네, 깔끔하게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농성장과 여기 바로 위에 이제 세월호 유가족 분들과 대책위가 차린 농성장, 그리고 길 하나 건너에 있는 그 전광판 앞에서 했던 우리 그 희망노조 그 CNM 노동자 동지들의 투쟁이 있었죠. 그래서 40 며칠 동안 이제 고공농성을 한 과정에 이제 오늘 타결이 돼서 2014년을 잘 마무리하게 됐다는 소식을 또 우리도 함께 축하하고 뜨거운 연대 인사를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그렇게 그 이웃 농성장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올해는 막 그런 활동들도 했었어요. 우리가 여기가 광화문 내거리까지는 세종로고 거기부터 저 시청 쪽으로는 태평로인데, 그래서 태평로에 태평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제 같이 좀 뭔가 문화제도 하고 이랬던 활동들이 좀 있었습니다. 9번째 소식은 뭐 제가 짧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9번째 소식은 뭐 기타 여러 가지 그냥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일상적으로 겪었던 얘기들입니다. 우리의 그 영원한 친구이자 그 애증의 관계에 있었던 우리 농성장 옆에 계셨던 미샤, 어퓨 뭐 이런 분들이 이사를 가셨어요. 아마 계약 기간이 만료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가게를 더 운영을 안 하시게 되면서 좀 뭔가 좀 섭섭하지 않아요? 안 섭섭해요? 아니 맨날 딴 적이 없는데 심심하네. 그죠? 좀 약간 섭섭한 게 좀 있어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막 크게 얘기하고 이러면 막 달려오셔야 되고 막 이랬는데, 되게 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노들 야학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였던 것 같은데, 노들 칸타타? 래퍼 그 래퍼 왔을 때인가요? 뭐 오셔가지고 앞에 주저앉으셔가지고 많이 좀 화를 내셨던 기억이, 미국 래퍼 왔던 날인 캐나다 래퍼 그 누구 있다 그죠?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행사들이 이제 좀 본의 아니게 좀 영업에 많이 방해가 됐을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참 본의 아니게 좀 죄송했다라는 말씀 좀 전에도 계셨겠죠, 그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얘기해 주세요. 예, 이 농성장이 리매주를 할 때 조기를 몇 칸 먹을 건가 요거 때문에 저쪽 주인이랑 밤새도록 실랑이 하다가 조금 더 냈는데 뭐 또 보니까 또 이쪽으로 밀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이 전선이 이렇게 굳혀졌습니다. 이제 없을 때 좀 더 저쪽으로 밀어버릴까요? 들어오기 전에 밀어버리고 좀 더 이쪽 공간을 넉넉하게 차지하는 게 어떨까요? 예. 그 이제는 어쨌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와 어느 정도 이제 협의를 할 수 있는, 우리가 협의 대상이 돼서 어느 정도 들어오실 텐데 아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 오실 분들하고도 좀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광화문의 와라에서도 소개드렸는데, 이제 고양이 친구가 좀 농성장에 등장했던 것도 요 아시바 안에서 좀 뭔가 같이 잠시지만 좀 살았던 것도 좀 큰 뉴스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무려 공동행동 집행부 회의가 100번에 이를 때까지 106차까지 최근에 회의를 진행했는데, 거의 매주 했다고 보는 거죠, 그죠? 거의 매주 이렇게 106번에 이르기까지 농성을 하면서 이렇게 회의를 이뤘던 것들도 기타 단신으로 9번째 뉴스로 꼽혀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뉴스가 하나 남았습니다. 진짜 되게 기네요, 10개니까. 자, 마지막 10번째 뉴스 뭘까요? 뭘까요? 맞아. 궁금하죠? 네. 궁금하죠? 자, 마지막 10번째 뉴스, 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 2014년 장애등급제 부양제 폐지 공동행동 2014년 마지막 10번째 뉴스입니다. 발표는 양녕희 회장님, 네, 옆에 있는 이영숙 대표님이 할까 하다가 다시 양녕희 회장님이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뉴스를 발표해주세요. 그냥 읽어요? 그냥 기타! 안진! 아니야. 차차차! 순서가 바뀐 것도 모르고 지금 게임하다가 참나 이 방송 중에 이거 진짜네. 마지막에 지금 보고 계셨던 거는 KBS 연기대상을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딱 된 거예요. 이제 발표를 해야 되니까 본인이 마지막 10대 뉴스를 발표를 해야 되니까 막 두구두구두구두구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복장도 좀 그런 복장 아니에요, 그죠? 약간 그 시상식 드레스 복장인데, 이게 뭐냐, 모피인가? 누구예요? 하여튼 이런 복장을 하고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딱 그런 걸 보시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좋아다, 농동이가 오늘. 어떤 거 같다고? 추워서 입었대요. 추워서 입으셨다고. 네, 추워서 입었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순서를 제가 살짝 바꿨는데, 이제 대본에 충실하신 방송인의 어떤 그런 본분에 충실하셨던 양녕희 회장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마지막 10번째 뉴스는 그 얘기하신 대로 차차차입니다. 차차차. 차차차가 뭐의 약자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4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앉아서 같이 듣고 가요. 우리 귤도 좀 같이 먹고. 네, 차별을
귤좀 먹고. 차버리는 귤. 차별을 차버리는 차 맞습니다. 차별을 좀 더 이렇게 하면 차별을 걷어차는 부릉부릉 자동차가 이렇게 차차차입니다. 차차차는 이제 그 12월 달에 이제 일주일간 진행했던 그 연대투쟁인 거고,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차차차 함께 활동을 해왔던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양유진 동지를 모시고 좀 짧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양유진과 이승현님이 좋겠다고 카메라 대충 돌려서 그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셀카로 찍으면 되잖아. 차차차 함께 해주셨던 그 양유진 대원님 그리고 이승현 대원님이 함께 이렇게 뭐 얘기를 좀 간단하게 차차차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우리 셀카로. 괜찮아 이게. 네, 안녕하세요. 차차차 대원이었던 양유진. 이승현입니다. 뭘 얘기하면 되나요? 우리 차차차. 소개를 간단하게. 네, 먼저. 이제 차차차는 아까 이렇게 앞에 진행자분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차별을 걷어차는 부릉부릉 자동차의 줄임말인데요. 그래서 그냥 쉽게 차차차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 장애등급제 부양무제 폐지 공동행동에서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이렇게 수다를 떨거나 아니면 그냥 회의하다가 이렇게 툭툭 나온 말들이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되게 많은데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해볼까?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광화문 와라 13번째까지 한 것처럼 차차차도 뭔가 좀 해보자. 그래서 작년에 이맘때쯤에 계속 했던 게 나쁘잖아 있었잖아요. 장애등급제 부양무제 나쁘잖아. 저 이제 매일매일 한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이제 손님이 와서 뭐 토크쇼도 하고 뭐 그렇게 뭐 기자회견도 했었어요. 그 나쁘잖아 할 때. 그래서 뭐 이 공연도 하고 진짜 별걸 다 했었어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쁘잖아 2탄을 하자 했는데 차차차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무작정은 아니고 그래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일주일을 돌아다녔는데 정말 많이 힘들 수도 있었는데 함께한 분들이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함께한 분들이 너무 진짜 좋아가지고 네, 너무 멤버십도 좋고 그래서 되게 많은 연대 활동을 했고요. 지금 말씀드리기 너무 길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있는 투쟁하는 곳들, 아픈 곳들 그리고 우리의 힘이 필요한 곳들에 가서 함께 연대 활동을 하고 또 우리의 이야기를 광화문에서만 2년 동안 외쳤는데 지역에 내려가서 해보자 라는 의도에서 처음 의도된 거기 때문에 연대 활동은 플러스 알파였던 거고, 사실 이제 장애등급제 부양무제 폐지 내용을 좀 지역에 내려가가지고 많이 좀 알려내려고 선전전을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튼 힘들더라고요. 되게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야 되고 근데 놀고 싶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렇게 고민들이 많아가지고 힘들기도 했지만 되게 좋았다. 본고 4대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참가했던 또 승현 언니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힘든 거보다 스타케미칼하고 연대 다니들의 그런 연대의 힘듦을 알게 됐고요. 우리들의 힘듦이지만 연대의 힘듦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공유할 수 있었고, 부산에 만덕이라는 마을이 이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없어진다는 소식에 너무 안타까웠고, 그리고 활동보조인들도 따라갔었었는데 너무 호응을 많이 잘해주시고 잘 도와주셔서 편안하게 아주 따뜻하게 숙박이나 먹을 것도 너무 잘해주셔서 갖고 잘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아마 차차차 1기, 2기, 3기 몇 기까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잘 좀 앞으로 단합대처럼 멤버를 만들어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2014년 광화문 공동행동의 10번째 뉴스 차차차였습니다. 그렇죠? 네, 내려요? 내 얼굴이 안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대충 뭐 이렇게. 네, 차차차 관련돼서 이제 좀 궁금한 소식들은 저희가 광화문의 와라에서 전회 정도에 아마 좀 많이 다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014년도 우리 10가지만 꼽았지만 사실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거는 2014년 한 해 동안 365밤을 그리고 낮을
농성장을 함께 이렇게 좀 지키면서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좀 했었던 많은 분들, 그 지킴이 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365일 동안이니까 365명인가? 좀 더 있었겠지, 그죠? 더 있었을 것 같은데요. 365일 동안 2014년 함께 장애 등급제 부양금지 폐지를 외쳤던 많은 분들에게 함께 응원과 뜨거운 연대의 박수 치면서 10대 뉴스 소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함께 해주신 우리 그 세 분의 그 게스트 공동 집행위원장님들에게도 큰 박수를.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올해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오늘 그 저희가 올해 마지막 방송이고, 그리고 오늘을 끝으로 이제 2014년은 이제 저희가 농성을 더 이상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농성을 접는 의미로 함께 2014년 고생했다라는 어떤 의미의 선물 이런 거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선물과 이벤트가 준비됐다고 하는데 어떤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다 이렇게 꼴랑 하나 써놓으면 나보고 알아서 진행하라고 그러는 건 이상하니까 써놓은 사람이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오늘 진행은 이 이벤트 진행은 우리 이벤트 전문가인 그 다운이님을 모시도록 할게요. 네, 다운이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다운이 진행해주세요. 와, 나도 사실 잘 몰라요. 나 이름이 써 있어요. 네. 발표해준대. 아까 도우미님이 번호표를 주셨을 거예요. 저도 이 가슴 속에 있는데, 가슴 속에 차오르는 번호표, 가슴 속에 차오르는 번호표를 네 가지고 있죠? 네. 제가 뽑는 분들께 오늘 그리고 올해 한 해 수고하셨다고 네 감사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저희 손가락에 달려 있어요. 뻔뻔 뻐러범 뻔뻔 뻐러범 뻔뻔 뻐러범. 뽑겠습니다. 네. 야! 1번 4번이야. 4번. 네, 아닌 걸로 4번 누구세요? 아니요? 4번 꽝입니다. 그럼 4번 꽝. 다시 뽑겠습니다. 네, 아주 엄청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6번인지 9번인지 모르겠는데. 6번. 네, 지금 판독 중입니다. 판독 중. 6번이야, 6번. 네, 9번입니다. 9번. 이글씨야. 9번입니다. 판독 결과 9번. 9번 어디 있습니까? 9번. 이승현 9번이래요. 9번. 여기 똑같이. 야, 9번만 9번. 야, 9번. 이거 6번이야, 승현이. 네, 5번으로 오고 있는데. 네, 9번. 박수 주세요. 예, 선물이 뭐죠? 어떤 거 아무거나. 네, 9번을 뽑으신 그 정말 투쟁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승현 그 활동가님께 네. 뭐야, 뭐? 매실청. 안 매실청. 매실 배탈 났을 때 먹는 배탈 매실청. 났을 때 아주 좋은 투표예요. 매실청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 3만 원인데. 네, 시가 3만 원이에요. 엄청나네요. 압축팩으로 포장을 했고요. 노들 20주년을 맞이해서 만든 아주 진국입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아직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실망하지 마시고요. 뻔뻔 뻐러범 뻔뻔. 우와! 또 9번이 나온 것 같지만 6번이 나왔어요. 빨리 나가, 앞으로. 아니야? 선물은 받겠대. 선물 골라주세요. 책은 다 받았는데, 나. 네, 선물. 선물을 막 고르는 거예요, 그냥? 네, 매실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매실 하나 남았습니다. 빠라방. 와! 나는 한 달수만 나오지? 2번입니다. 뭐야? 2번! 2번! 없죠? 근데 이게 너무 다 번호 뽑는 거 아니에요? 안 뽑아. 나는 안 봐요. 빵빵. 빠라방. 나는 안 봐요. 빠라방. 1번! 진짜. 1번 누구야? 나 1번, 이거. 1번! 네. 촬영을 하고 계셨던 임영희 디자이너님께서 알겠습니다. 마지막 매실청의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네, 색시가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아직 3개가 남았어. 3개 남았는데, 세 개는 우리 여기 이분들 하나씩 뽑는 걸로. 그래, 중요해요.
먼저 세 개는 먼저 여기 먼저. 미군 사연인데 김민희 활동과 왔은 죄송합니다를 받으실 행운의 주인공. 아, 보고 뽑아요. 와! 14번.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니야. 자기가 자기 거 뽑아가지고 안 돼. 아니야. 그래, 오케이. 죄송합니다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네, 다음 선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합시다. 노래 장애인야 홍은정 기자님이 쓰신 이 아름다운 책. 여러 장 뽑으셨네.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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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4번도 했는데 애기 화장실 가려고 왔거든요. 그래서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이미 4번 시간이 하나 챙기셨어요? 네, 16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합시다를 선물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여기 지금 저자 사인까지 지금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저자 사인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지금이 나는 더 행복하다. 뽑아주세요. 누구죠? 몇 번이죠? 아이고 궁금해요 너무. 21번 누구세요? 21번. 와 21번. 저자 사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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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해서. 볼펜이 없어 사인 못하는 걸로? 볼펜이 없어서 사인. 제가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경품이 이렇게 사인까지 함께 나가는 네, 그런 멋진 경우가 있네요. 없는 거죠? 이제 끝이죠? 아니 또 왜 이렇게 많아 뭐가? 뭐가 준비되어 있나요? 그냥 목표를 좀 하나씩 가져가세요. 또 아니야 프로그램이 안 끝났대. 하나씩. 다 끝났어? 아니요 아직 안 끝났대요. 네네. 펜이 안 나와요. 네, 사인까지 해서 지금 선물 증정이 완료가 됐고요. 아쉽지만 내년을 기약하시면 내년에는 운이 좀 의기양양한 해, 양해띠 해, 좀 더 좋은 운에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매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매실이 아직 노들에 200병이 있다고 하니까요. 내년에 기약하세요. 매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내년 12월 31일 광화문에 와주시면 그 경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났어요? 좋아요. 다음 순서죠. 12월 31일 오늘 2014년 마지막 농상을 접는 올해 마지막 농성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드리는 상입니다. 네. 이거 제가 읽어야 되나요? 시상은 아니 뭔가 이거 장이 해주는 거 아니야? 시상은 이제 공동 대표님들은 그 돌림처럼 줄까? 내가 주자. 이렇게? 그래. 네. 이게 오늘 연말에 보통 이제 많이 하잖아요. 방송 3사에서도 뭐 연기 대상도 하고, 가요 대상도 하고, 뭐 연예 대상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건 거죠, 그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카메라가 어딜 비추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와요. 하여튼, 네. 농성 863일의 상입니다, 상. 올해 공동행동의 그냥 가요, 뭐라 그럴까? 농성대상이라고 합시다, 농성대상. 2014 농성 어워드, 자, 농성대상을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사수상. 이게 누구예요, 근데? 이름은? 그렇구나. 네네. 오늘 지킴이가 어디죠? 중랑. 네. 금일의 사수상. 여기 적어주세요. 중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볼펜 좀 갖다 주시면. 원래 잘 금일의 사수상. 중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위 동지는 2014년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 농성장을 떠나 즐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농성장 사수를 빵꾸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성장 사수를 성실히 수행해낸 그 의지와 수고의 이 상장을 수여함. 표정 안 좋아. 표정 안 좋네요. 2014년 12월 31일 장애등급제 부양금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 드림. 박수 주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시고. 금일의 사수상이 또 있죠, 그죠? 이거 여기가 맞으셔? 알았어, 이렇게 드리는 걸로. 그리고 금일의 사수상 또 있네요, 그죠? 금일의 사수상. 자, 이번에는 야간 지킴이, 네. 양유진입니다. 또 적어주세요, 양유진. 네. 위 동지는 어쨌든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빵꾸를 내지 못하고 떼어야 하는 이 상황이므로 떼울 사람을
특별히 구한 왜 버렸어 상을 지금. 자신이 빵꾸를 때우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그 의지와 수고에 이 상장을 수여. 네. 2014년 12월 31일 광화문 공동행동 드림. 네, 앞으로 나오세요. 이번에 양영희 대표님이 그 수상해 주시는 걸로 상 적어서 적었어요? 자, 그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상황. 네. 내년에도 힘내상. 이거 제가 받을게요. 네?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이거 제가 받을게요. 대표로. 자, 다음 상입니다. 자, 두구두구두구 해주셔도 돼요. 2014년 장애등급제 보양급제 폐지 공동행동 농성 어워드. 자, 2014년 광화문 농성상입니다. 상장! 내년에도 힘내상! 네, 지금 제가 받을게요. 제가 나를 죽이는 걸로 써있어요. 영희, 이건 그래. 이거는 임영희, 양영이야. 아, 임영이네요. 네. 네, 양영희 대표님이 좀 읽어주세요. 그러면. 내년에도 힘내라. 임영희, 이 동기는 광화문 농성장의 집행위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나의 수행했음에 박수를 보내. 내년에도 장애의 밤, 민민의 밤, 정의당 위원회 앞장서 뜨겁고 즐겁게 추진할 것을 원하며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4년 3월 12월 31일 장애등급제 보양문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 박수 주세요. 상을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참 감사합니다. 감동적이네요. 네,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을 받았는데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런 거 그거 있잖아요. 그 영화제 같은 거 할 때 다음 내년에도 힘내상 접니다. 뭐 이런 그런. 빨리 또 넘어갈까요? 아, 이게 뭐야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하여튼 네,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은 네, 이거 좀 박경성님이 해주시는 걸로. 네. 회의 나오상. 뭐라고? 상장 회의 나오상 이상용. 위 동기는 광화문 농민장의 집행위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해 열심히 투쟁했음에 박수를 보냄. 그러나 매주 한 번에 하는 집행위원회 얼굴 본 지가 언제 도문지 기억이 안 남. 내년은 집행회의에 잘 나오려는 의미에서 이 상을 수여함. 2014년도 12월 31일 장애 등급제 보양 폐지 공동행동 수상.